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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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 굴리기, 그 다음에 예불 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예불을 하기. 그래서 예불 3매까지 될 수 있도록 하기. 그리고 매일 경전 읽기. 그 다음에 후렴구 붙이지 않기. 모습 공식해서 후렴구를 안 붙인단 말이에요. 후렴구를 붙이지 않기. 그리고 누구나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새말귀를 굴릴 수 있는 새로운 선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우리
백봉 선생님이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이 모습 공식 할 때도 그렇고 새말기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좌선 할 때도 그렇죠. 우리 반문 공부도 할 때 어떻게 하라냐면은 마음을 은근하게 가져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냥 냅다 머리 싸매고 그냥 막 돌격을 해서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안 하셨죠. 은근하게 마음을 가져서 그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힘을 내서 막 용을 써서 냅다 이렇게 합니다. 뭐 모습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냥 마음 탁 내려놓고 은근하게 그렇게 하라고 해도 처음에는 안 듣죠. 처음에는 안 듣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냅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하다가 보면 잘 안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은근하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이 말 한마디를 쭉 다 거의 대부분의 도반들이 그 백독을 목표로 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읽고 있어요. 그지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공부할 때 은근하게 마음을 가져서 공부를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근하게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말 한마디에 적혀 있지요. 백봉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자, 지금 꾸준히 읽고 계시는 분 중에 한번 송덕 거사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공부하는 걸 은근하게 하랬어. 근데 은근하게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이 안 나지요? 그래, 더 읽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장영보살님 읽고 있지요?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급하게도 망가지지 말고 느리게도 망가지지. 그렇죠. 그게 은근하게 가진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고요. 내가 급하게도 안 가지고 은근하게, 말하자면 느리게도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딱 거기 딱 써놨거든요. 딱 써놨어요. 자, 응? 아니요,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원명도반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까? 그러면 송창원 씨 한번 말해 볼까요? 저는 기억 잘 안 나는데요. 자,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은 집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말 한마디 좀 열어볼 수 있습니까? 페이지 321쪽. 그 이제 이런 것들 눈에 보여야 되지요. 읽으면서. 또 무영이가 열심히 갖고 오네 책. 321쪽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책이 있는 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1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부분이 있지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만 무조건 하고 한 생각을 턱 돌려. 한 생각을 돌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의 견해, 인생관이라면 사회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우주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허공 중에 이루어진 일체 방법, 별도 하나의 법이고
태양도 법이고 지구도 법이고 또 지구 위에 있는 나무도 돌도 사람도 흙도 바람도 구름도 어느 것 하나 더 아닌 것 없어요. 그래서 일체만법이라고 하는데 일체만법은 자체성이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결정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대부분 결정했을 겁니다. 예예, 그까지요. 예예.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일체만법은 자체성이 없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모습공식이지요. 모습공식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은근하게 가질 수가 있느냐? 일체만법이 자체성이 없고,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변하는 것이거든요. 변한다라는 것은 헛것이거든. 거기 머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머물지를 않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다? 턱 이렇게 가라앉게 되겠죠. 아, 이건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내 몸뚱이도 자체성이 없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자체성이 없네. 네가 생각하는 것도 자체성이 없네. 내가 쓰는 감정도 자체성이 없네. 네가 하는 감정도 자체성이 없네. 이렇게 되면 자체성이 없으니까 이것이 실체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그렇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공부를 은근하게 갖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송덕거사님 이해하시죠? 네.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면 막 달라붙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습공식이 왜 중요한지를 아시게 될 거라요. 모습공식 매우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 공부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해서 자기가 자꾸만 일체의 그 만법이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구나. 이것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변하는 것이네. 항상하지 않는 것이네. 또 그러니까 이것이 가짜네. 내가 거기에서 머물 수 없는 것이네. 이렇게 되면 마음이 탁 가라앉아서 마음이 그냥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그거 진짜다. 저거 말하는 게 저거 진짜다. 지금 내가 일으키는 생각, 감정이 진짜다. 진짜다. 생각할 여가도 없이 막 그냥 들러붙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은근하게 가질 수가 없어, 마음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진짜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진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짜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딱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책에. 자, 송창원 씨 한번 물어볼까요? 진짜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짜로 공부를. 네, 진짜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진짜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말 한마디에 다 나와 있어요.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기는 보는데 뭘 보는지를 잘 몰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진짜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부분이 탁 눈에 들어올 텐데. 자, 몇 페이지를 보냐면 339페이지를 보십시오. 339쪽에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질문하고 대답을. 예.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허공 중에 법이 어떻다는 이 자체를 알아야 그때서 비로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합니까? 법을 굴리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서식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을 끌고 다니는 슬기 자리, 법신 자리는 조속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는 시공간이 없어. 허공에 시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허공에 만약 시공간이 있다면 허공이 생긴 지 몇천억만 년 돼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자, 진짜 공부하려면 어째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첫째는 뭐예요? 내 자체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허공중에 벌어져 있는 일체만법,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이죠. 일체만법의 그 말하자면 특징이나 속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알아야지 진짜 공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의 방향성과 내용을 바로 직제하고 있는 거죠. 공부의 방향성, 처음에 내 자체가 뭐야? 육신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나는 법신으로서의 나지요. 진짜 나는요. 그래서 내가 시공간이 들러붙는다. 시공간이 들러붙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1초 도반님, 시공간이 들러붙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습이 있다는 말이. 모습이 있다. 모습이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모습이 있으면 생하고 멸하는 것이 있다는. 시공간이 들러붙는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생멸이 있다는 겁니다. 생사가 있다. 그럼 만약에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반드시 생사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법신으로서의 나는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거든. 그러니까 생사가 없어. 영원불멸한 자리야. 불생불멸한 자리다. 본래 나는 불생불멸한 허공으로서의 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 불성으로서의 나, 절대성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몸뚱이 나로 공부를 하면 늘 생멸이 붙어요. 생사가 붙어. 그것이 이제 시공간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이 붙는다. 시공간이 붙으면 항상 생사가 있어서 생사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늘 변한다라는 거지요. 변하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죠. 모습 공식에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시공간이 없다라는 것은 생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능음경에 공부를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공부를 해서 능음경 공부를 하게 되면 능음경에서는 나중에 이 모습도 불생불멸이라고 나와요. 그렇지만 현재는 모습이 생멸이 있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변한다라는 건 생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은 생멸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라서 그것은 일체만법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본래 불생별물인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리고 이 일체만법은 본래의 우리 불생불멸인 허공으로서의 나에서 나왔다.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이 나왔다. 이렇게 이걸 딱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딱 알아야 된다. 처음에 불교 공부에 입문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백봉 선생님이 비구니 스님을 만났을 때 그 비구니 스님이 출가를 해서 20년, 30년, 40년 동안 화두를 들고 있는데 도저히 화두를 깰 수가 없다고 다음 생에 나가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백공 선생님이 누가 공부하냐고 물어봤지요.
누가 공부하냐? 그분은 화두를 누가 잡았냐? 너 몸뚱이 내가 잡건 아상이지요. 오온이지요. 그게요. 나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 나가 잡은 거지요. 거기 나가 온, 그러니까 몸뚱이 나. 그 오온이 화두를 잡으니까 뭐가 있어요? 내생이 있는 거지요. 생멸이 있어서. 근데 처음부터 허공으로서의 내가 잡으면 불생불멸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 그거하고 같이 그 능엄경의 이 결정의에 처음 나오는 거. 인지의 발심이, 처음 공부할 때 발심하는 그 마음이 과지의, 가지와 같다라는 그 말은 처음에 발심했을 때 그 마음이 깨달았을 때 마음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공부하는 이 마음이 깨달았을 때 마음하고 다른 줄 알아. 자기가 지금 화두를 잡고 지금 모습공식도 하고 새말기도 하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가 하는, 부처 마음이 하는 것이죠. 부처 마음이 공부를 해서 말하자면 자기의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는 거지요. 부처가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인데 부처 아닌 것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부처 아닌 것은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본래 부처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굉장히 공부를 할 때 너무나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다 결정을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백봉 선생님은 자체성이 없다. 일체의 마음법은 자체성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공하다라는 뜻이죠. 공하다. 그런데 지금 본래 절대성 자리가 지금은 좀 어두워져 있어. 오중의 미라 지금 오중의 착각으로 지금 있는데 내가 본래 부처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림선언에서 버전으로 말하면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그러니까 반문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허공으로서의 나가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하나가 되는 거지요. 뭐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하나의 생각을 일으켜서 그걸 되돌아 듣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공부하면은 절대 공부 안 됩니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내 성품을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그것을 하나가 되었을 때, 허공 부르는 자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었을 때 듣는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문 공부할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걱정이 하나도 없어.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부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딴 생각만 안 하면 돼. 오로지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됐을 때 들리는 것이거든. 그것을 오롯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공부하는 거는 중생이 공부를 하고 내가 깨닫는 거는 중생이 공부를 해서 손가락에 불 붙여서 저기 하늘로 가서 부처가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공부 안 된다는 거예요. 본래 나는 부처라는 거예요.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야. 근데 지금 구름이 조금 끼어 있을 뿐이에요. 구름도 다 공한 거지만 빈 것이지만 근데 그 한 번 착각 속에 모습에 딱 들러붙으면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아서 그냥 내가 부처인 것을 잊어버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워낙 세세생생 내가 본래 부처인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 자리를 찾는데 어떤 분은 금방 찾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본래 이 자리는 시공간이 없지요. 시공간이 없어요.
지구 시간으로는 지금 뭐 이 사람은 뭐 1년 뒤에 공부가 됐다. 2년 뒤에 뭐 바른 견해를 얻었다. 3년 뒤에 이런 것이 있지만 본래 그 자리에는 시간이 들러붙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견을 딱 얻었을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막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공부하는데 열정은 갖고 있어야죠. 내가 반드시 이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에서 공부하겠다고 막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본래 나는 허공으로 쓰인다. 본래 나는 허공으로 쓰인 나다. 그런데 지금 뒤바뀐 생각이라는 것이 자꾸만 자체성이 없는 걸 자체성이 있다라고 하고 변하는 걸 항상 하다고 하고 가짜를 진짜라고 하고 머물 수 없는 걸 자꾸 머물거든요. 그것이 뒤바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바뀐 생각만 어떻게 한다 자꾸만 내려놓고 하면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의 이 자리는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시 드러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거 자꾸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안 믿어. 두려시 드러나 버린다. 뭐만 하면 모습에 들러붙는 것만 그냥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딴 거를 자꾸 찾으러 다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내 걸 쥐고 있는데도 쥐고 있는 줄을 몰라. 그래서 딴 걸 찾으러 다녀. 쫓아다녀 바깥으로. 근데 쫓아다니는 내가 지금 쥐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쥐고 있는 내가 쫓아다닌다고. 이 찾으러. 찾으러 다니는 것만 자꾸만 내려놓으면 이제 그 자리가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지금 모습 공식도 하시고 이제 뭐 또 새말기 모임에서는 이제 능음경도 공부하시고 새말기도 하고 반문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이 말 한마디를 그냥 하루에 5페이지면 5페이지, 10페이지면 10페이지 늘 읽어. 매일매일 읽어. 매일매일 읽으면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말 어느 날 시절 인연이 오면 때가 되면 탁 그게 눈에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봤는데 그 말이 그냥 지나갔어. 근데 그날은 책을 보는데 딱 그 말이 내한테 탁 꽂혀버리네. 그래서 진짜 팍 이해가 돼버리네.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늘 이렇게 보라 이 말입니다. 늘 보면서 공부하십시오. 자, 219페이지요. 저번 시간에 감고 듣는 이야기, 보고 듣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보고 듣는 이야기는 이제 성품을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성품임을 다 가지고 있어. 그게 성품이 하나야. 그러니까 볼 때도 그 성품, 눈을 감아도 그 성품, 소리를 들어도 그 성품이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듣고 어떤 사람은 덜 듣고 돈이 많다고 더 많이 듣고 돈이 없다고 덜 듣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품은 전부 똑같다. 그래서 그때도 보림상관에 이게 지금 말하는 설자함을 청자함을 그게 몇 관이라고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인하계공처 보림상관의 3관 너와 내가 비었는데
말하는 자는 누구? 듣는 자는 누구인가? 이것이 상관이거든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보림 삼관이라고 해놓은 것이 이 사람이 정직견을 가졌나 가지지 않았나 이거를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그걸 예? 점검하는 그걸로 보림상관을 해놓으셨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죠. 저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는데 지금 우리는 알아. 너와 내가 비었어. 그러니까 모습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너와 내가 전부 비었는데 말하는 자는 누구? 듣는 자는 누구인가? 그럼 알듯 말듯해. 완전히 모르지 않아. 이제는 이 말이 이 말일 것 같다. 그런 거를 뭘로 표현한다? 자기 말로 표현하는 거죠. 자기 말로 표현을 해. 그런데 자기 말로 표현이 잘 안 돼. 지금은. 근데 공부를 자꾸 해 나가면 저절로 자기 말로 표현할 때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대치법은 요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19페이지 이 대치법원부터. 이 대치법은 자타의 공덕을 이루는 수단도 되겠지만은 사회의 풍조를 다스리는 방편도 될 것이니 어찌 금상첨화가 아니라 새마을길을 꾸준히 연습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빛깔고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라는 연습이 잘 되면 몸뚱이 나가는 행위자가 바탕자리로 돌아갑니다. 나라는 주체가 사라지면 진짜 나 바탕이 드러납니다. 바탕 자체가 됩니다. 나라는 주체가 사라지면 바탕이 저절로 드러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뚱이가 내가라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화생상품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몸뚱이나 내가 있다라는 뿌리 방식을 관찰하고 통찰하는 것이 수혜의 주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혜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어야 되고 무엇을 쌓아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망심을 쉬고 머무르지 않는 수행, 안 하는 수행, 놓는 수행이 진짜 수행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러면 그 모습을 놓아. 모습을 놓으면 본래의 우리 절대성 자리로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새말길, 이 대치법이라는 새말길을 얘기하는데 새말길은 자타의 공덕을 이루는 수단도 되지만 너와 내가 다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전부 그렇게 정견이 서면 사회의 풍조를 다스리는 방편도 될 것이니 어찌 금상첨화가 아니랴. 아주 조그만 예로 우리가 모습공식을 해. 모습공식을 하면 지금 내 생각도 변하고 헛것이지. 그러면 상대편에서 얘기를 해. 저것도 저 사람 인연과 조건으로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 인연과 조건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그것도 다 변하고 헛것이지. 나는 내 인연과 조건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해도 되고 물러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가가기도 하고 소통이 되는 거죠.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실은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러고 변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거든. 변하고 헛것이라는 걸 아니까 무슨 일이 닥쳐도 곧 변할 것이라는 거 알지요. 변할 것이라는 거 아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놓이지요. 옛날에는 변할 것이라는 거 몰랐을 때는 끝까지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되는데 지금은 변할 것이라는 걸 아니까 그것이 이제 저도 이제 쭉 살아봤지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오래 걸려서 해결이 되느냐, 시간이 짧은 시간에 해결이 되느냐. 이제 일마다 틀리죠. 상황마다 틀리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이 좀 짧은 시간에 해결이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이게 해결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러리라 하면서 이렇게 쭉 기다리면서 넘어가야지 저거 하면 정말 못 삽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빛깔도 새말기를 꾸준히 연습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 하면은 결국은 없는 내거든요. 그것을 하는 행위자가 없어. 보고 듣고 말하고 밥 먹고 일하고 욕하고 썩나고 욕심내고 하는 행위자가 실제로는 없는 것이거든. 근데 우리가 뒤바뀐 생각으로 자꾸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몸뚱이 나라는 행위자가 어떻게 되냐? 그냥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탕자리죠. 본래의 우리의 그 본각자리, 본래의 우리 말하자면 불성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이게 무명이 일어나서 나라고 하지요. 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만 연습을 하면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나라는 주체가 사라지면, 나라는 주체가 행위자입니다. 행위자가 사라지면 그냥 진짜 나가 드러납니다. 이 말 한마디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부를 쭉 해서, 그러면 공부를 쭉 하면은 몸뚱이 나라고 했던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나가 그냥 자기가 알아. 이때까지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오온이지요. 나라는 부처님은 나라는 생각을 꼭 오온이라고, 항상 오온이라고 경전 보면 그렇게 지칭을 하시는데, 나라는 게 본래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오온이, 오치온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쉽게 좀 하려고 몸뚱이 나 이렇게 하죠. 지금 몸뚱이 나. 그래서 몸뚱이 나라는 요 행위자, 몸뚱이 나라는 말하자면 주체, 모든 행위를 하는, 모든 생각을 하는, 모든 감정을 일으키는 주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망상인데, 허망한 생각인데, 망견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지금.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데 잘 몰라. 그래서 그 행위자가 늘 있어. 내가 만약에 화를 내면 화를 내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화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이지 그 화를 내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다 뒤바뀐 생각인데, 그래서 나라는 주체가 사라지면 그냥 진짜 나가 그냥 진짜 나가 되는 겁니다. 진짜 나가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진짜 나가. 그래서 바탕 자체가 됩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이죠. 조금 어려운 말이나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자기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 수증이라고 하지요. 수행을 해서 자기가 증득이 되는 거.
나라는 주체가 사라지면 바탕이 저절로 드러납니까? 하고 또 확인이 물어요. 아까도 이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지금 뭐 욕도 하고 뭐고 탐진치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누가 하느냐? 우리의 절대성 자리가 하거든요. 절대성 자리가 뒤바뀐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바뀐 생각만 싹 걷어내면 그냥 절대성 자리라요. 근데 그 뒤바뀐 생각이 어떻게 하냐면은 절대성 자리를 찾으러 막 다녀요.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해서 자꾸만 뒤바뀐 생각만 자꾸만 내려놔라. 자꾸만 내려놓으면 그냥 본래의 진짜 내가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뚱이나 내가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보림선언의 공부를 하러 오면 이제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뭐를 자꾸 시키냐면 모습 공식을 자꾸 시키죠. 이론적으로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배워도 실제로 자기가 모습 공식을 해가지고 그 모습 공식을 해봐서 거기서 느껴지지 않으면 이게 힘이 되지를 않아.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은 지금 육진 경계 보이는 걸 자꾸만 내려놔. 야, 변하고 헛것이지, 자체성이 없지, 머물 수 없는 것이지, 자꾸만 내려놔. 자꾸만 내려놓으면 그제서야 바깥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의 그 생각, 감정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게 이제 말을 돌아온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하자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 쪽으로 안 옵니다. 생각이 늘 바깥으로만 갑니다. 공부하는 것조차도 자기 쪽으로 돌아와야 공부가 되는데 공부를 어디서 하느냐? 맨 바깥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내가 있고 공부하는 내가 능이 되죠. 주체가 되고 공부가 소가 돼. 객체가 돼. 왜 공부하는 나하고 공부가 맨날 주체 객체로 평행선상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게 공부가 안 돼. 왜 자꾸 정견을 세우라 뭐 경도 읽게 하고 논도 읽게 하고 왜 그러느냐? 정견을 세우려고 그러더니 정견이 뭐고? 정견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자기 쪽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자기 쪽으로. 본래 나는 부처자리라는 거. 그 돌아오게 하는데 현재는 전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가 처음에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데 저쪽으로 가서 무엇을 획득한다고 생각을 해요.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저쪽에서 무엇이 나한테 굴러와서 내가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개 다 아닙니다.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내가 지금 일으킨 한 생각으로 만든 모습에 내가 주저앉아 있거든요. 지금 이 모습을 다 보는 것은 자기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보는 것이거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돌아오려면 어째야 되나?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망견이다. 가짜다. 요렇게 알아야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내려놓는 동시에 자기 쪽으로 오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사들이나 그 부처님도 그러셨지만 뭘 방아착하라, 방아착하라, 방아착. 뭐를 방아착하라는 거야? 왜 방아착하라는 거야? 요거는 말하자면 자기가 몰라. 아니 그 선사들은 설명을 이미 다 했거든. 왜 방아착해야 되고 왜 놓아야 되는지 다 설명을 이미 다 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듣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듣지를 않아. 내가 지금 나의 그 마음자리에서 일으킨 한 생각으로 보는 그 일체의 모든 모습들을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가짜인 줄 알아서 그것을 내려만 놓으면 본래 나의 그 자리가 드러난다. 왜?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니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가 아닌데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려면 절대로 못 되지요.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새말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수승한 방법입니다. 본래 나는 부처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인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거를 무슨 망심이라고 하냐, 뿌리망심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나다, 내가 있다 라는 뿌리망심을 관찰하고 통찰하는 것이 수행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모습공식을 해야 알아. 모습공식을 해서 내가 보는 육진경계가 일체만법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모르면 내가 있다, 나다 하는 뿌리망심을 관찰하고 통찰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 모습공식이 여러분이 지금 3년 동안 제가 꼭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요걸 3년 동안 해야지 새말기 모임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요 모습공식을 해야 좀 어렴풋이 아웃라인을 잡지요. 이게 어떻게 판이 어떻게 돌아간다. 이걸 알 수가 있지요. 근데 모습공식을 안 하고 덜러덩 경전 읽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게 기초가 안 잡혀 있는데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도반들 중에 그런 분들 여러 분 있었죠. 옛날에 책 경전을 보는데 완전 까막눈이라 책은 얻어다 놨어. 큰 스님이 줘서 얻어다 놨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모습공식을 한 1년 했단 말이죠. 모습공식을 1년 하고 가만히 그 책을 보니까 전부 모습공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술술술 읽히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백봉쌤이 그랬잖아요. 은근하게 이것을 수행을 하려면 이렇게 바쁘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은근하게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체만법은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딱 알고 그걸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은 일체의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 것을 알아서 그거 탁 내려놓는 거지요. 내려놔야 어제가 마음이 탁 가라앉지. 그래야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지. 이런 거 전부 다 실체가 있고 진짜다 하는 가운데서 공부를 100번 1000번 해봐야지 마음이 조급하듯 이게 은근하게 되지를 않거든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모습공식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행이라는 것은 지식을 많이 얻어야 되고 무엇을 쌓아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책도 읽어라. 그 다음에 능언경도 공부하자. 내년 3월부터는 대승기신론반이 이제 이 화요일 날, 네 번째 화요일은 대승기신론반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넷째 주 화요일은 일반 법회는 없습니다. 대승기신론 새말기 모임만 합니다. 그날은. 그래서 그거 다 공지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러면 뭐 하는데 그렇게 뭐 능언경도 공부하고 저기 대승기신론도 공부하고 이 말 한마디도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금강경 적어도 백봉 선생님이 해놓으신 금강경 유마경은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보림선언에서. 뭐 나중에 유식도 할 것이고 그거 왜 하냐? 그거를 왜 하냐고. 정견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그 경전을 읽는 것은 정견을 세우기 위해서. 이 불교 공부가 어리어리한 공부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명백하고 분명한 공부라서 정견을 세우기 위해서 그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살아가는데 지식이 필요하지요. 지식이 필요하나 요 지식만 갖고는 안 된다. 지식이 나중에 지혜가 돼야 되는 거지요. 지식은 늘 변하는 거지요. 지식은 모습입니다. 지식은 그 시대, 그 상황, 그 환경에 따라서 학설도 바뀌고 뭣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이론도 바뀌고 뭐 이념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뭐 우리가 쓰기는 쓰되 지식에 들어앉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심을 쉬고 머물지 않는 수행. 공부를 하는데 제일 첫째 방법입니다. 망심을 쉰다. 이것이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입니다. 불교에서 공부하는 최고의 공부 방법. 환인 줄 아는 거. 망심을 쉰다. 망심을 쉬려면 망심이 뭔지를 알아야 쉬지. 안 그렇습니까? 망심을 쉬어라. 망심을 쉬다. 망심을 쉬는 공부가 최고라고 하는데 망심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쉬어? 망심이 뭡니까? 송창원 씨, 망심이 뭐예요? 무엇을 망심이라고 합니까?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은 좀 절반밖에 안 돼. 자, 망심이 뭔지를 한번 말해볼 사람이 있어요? 망심이 뭡니까? 망심을 쉬어라 하는데 망심이 뭔지를 알아야지. 모습에 머무는 거. 모습에 머물 수 있나요? 모습에 머물 수 없습니다. 변하는 모습에 따라서 그 모습에 자꾸 들러붙으니까 마음이 어떻다? 그 변하는 모습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하지요. 그것을 망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났다 꺼졌다는 뭐지요? 일어났다 꺼졌다 생사하는 걸 뭐라고 하지요? 변한다요. 망심의 가장 그 근본 요소는 변하는 겁니다. 헛것인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그 경계를 반연해서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경계가 자꾸만 변하지요. 헛것인 경계가 자꾸 변하지요.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자꾸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심한지 모릅니다. 지금 만약에 앞에
이영건 거사님이 계신다, 도반님이 계신다, 뭐, 이영건 거사님 딱 보면은 이영건이시죠. 이형건.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 도반님. 근데 이영건 도반님이 내 눈에서 싹 사라지면, 이영건 도반님이라는 생각도 딱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자, 요거를 딱 보면은, 요거 뭡니까? 마우스. 마우스가 내 눈앞에 딱 보였을 때는 마우스라는 생각이 딱 일어나. 근데 마우스 싹 사라지면 마우스라는 생각도 없어. 몸뚱이 있을 때는 몸뚱이. 오늘 전두환 씨 돌아가셨대요. 전두환 씨 계실 때는 전두환 씨 딱 보면 전두환 씨. 근데 이제 전두환 씨가 이제 모습이 사라졌으니까 전두환이라는 이름도 쑥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은 전부 다 이 안이빛을 신의로 보는 색성향 미축법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의 근본이 육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번뇌의 근본. 정말로 불교 공부는 재밌는 공부인 것 같아요. 이게 날줄, 시줄, 가로, 세로, 옆으로, 어디로 가도 다 통해버려. 그냥. 이 공부는. 정말 대단한 공부인 것 같아. 그래서, 망심을 쉬어라. 그, 망심이 도대체 뭐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뭘 망심이라고 하나. 내가 지금 마우스, 이러면, 마우스라는 생각도 망심이죠. 그러죠?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망심 아닌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 계속 들러붙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자꾸 하라고 한다고요? 편한다 할 것이다. 편한다 할 것이다. 편한다 할 것이다. 편한다 할 것이다. 눈으로 보는 모든 거 변한다 할 것이다. 귀로 듣는 모든 거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TV 볼 때도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얘기 들을 때도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아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습 공식은 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철저하게 모습 공식을 해놓으면 운동선수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한계를 자기가 못 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듯 하다가 그냥 멈춥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모습 공식이 축구 선수로 가면 드리블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45분에 만날게요. 반야성 보살님, 모습 공식 열심히 하십시오. 예, 모습 공식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표고사님한테 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예. 네네네. 설명 잘 들어보시고, 그냥 일심으로 모습 공식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막 하실 거 없어요. 예? 여러 가지 하실 거 없다고 모습 공식만 일심으로 하시라고요. 안녕하신 보살님하고 인사를 자, 소개하십시오.